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1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미지수를 공유하는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모든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말하며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정의합니다. 아래 짝지어진 방정식들은 모두 연립방정식입니다. 여러분, 연립방정식을 좌표평면에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퀄 0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0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참고로 방정식을 1차 함수식 y는 fx 꼴로 변형하면 좀 더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보아하니 두 직선의 교점에 눈이 가는군요. 그렇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직선 위의 점의 좌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위의 점의 좌표.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m,n을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퀄 0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0의 교점의 좌표를 m,n이라고 할 때 점 m,n을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바로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퀄 0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1 이퀄 0의 교점의 좌표입니다. 앞서 우리는 교점의 좌표를 m,n이라고 했으므로 도출된 두 방정식 m 플러스 n 마이너스 3 이퀄 0과 2m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퀄 0을 연립하여 m과 n의 값을 구하면 손쉽게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퀄 0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0의 교점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5입니다. 사실 교점의 좌표를 m,n이 아닌 그냥 x, y로 놓은 후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x와 y는 일정한 상수가 아니라 어떤 값도 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천천히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 직선의 방정식의 해와 같습니다. 더불어 두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의 값은 두 직선의 교점, 즉 두 직선이 모두 지나는 점의 좌표와 같습니다. 정리하면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의 해, 즉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은 함수식 y는 ax 플러스 b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연립방정식의 해와 1차 함수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방정식과 함수는 별개가 아닙니다. 두 개념의 차이는 단지 변수를 해석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엇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아래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1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먼저 주어진 두 방정식을 1차 함수식 y는 fx꼴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보아하니 1번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3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교점의 좌표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2번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y는 7분의 3x 마이너스 7분의 13의 교점의 좌표인 2, 마이너스 1입니다. 정말 해가 맞는지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잠시 동사를 멈춘 채 검사한 과정을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하셨나요? 가끔 좌표 평면 상에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대충 읽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1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와 같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각각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1번의 경우 교점의 좌표 마이너스 1,2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잠깐! 점의 좌표를 방정식에 대입해봐야 좀 더 확실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간 날 때 각자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조금 이상합니다. 2번의 경우 두 직선은 만나지 않으며 3번의 경우 두 직선은 일치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맞아요. 2번의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즉 1차 함수 y는 2x-1의 그래프 위의 모든 점들이 바로 3번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세 종류의 그래프로부터 뭔가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여기서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관한 개념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평면상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세 가지 뿐입니다. 이를 토대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을 각각 직선으로, 즉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 1.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한 개일 것입니다. 그리고 2.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 두 직선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면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쉽게 확인하려면 수식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나요? 천천히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를 경우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며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을 경우 두 직선은 평행하거나 일치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말은 두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교점의 개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교점의 좌표가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함으로써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좀 더 명확히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연립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와 y는 a-x 플러스 b-의 해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다를 경우, 즉 a와 a-가 다를 경우 연립 방정식의 해는 한 개입니다. 그리고 두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같을 경우, 즉 a와 a-가 같을 경우 첫째, y절편이 다르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없습니다. 그렇죠? 둘째, y절편이 같으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습니다. 어렵지 않죠?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1차 함수식 y는 fx꼴로 변형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쉽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 풀이 화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하셨나요? 난이도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방정식을 1차 함수식 y는 fx꼴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말은 두 방정식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즉 평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직선의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말은 두 방정식의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두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같아야 함을 의미하죠.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을 조건과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키워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연립방정식을 풀어 그 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보아하니 가감법을 활용하면 좋겠네요. 잠시 풀이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문자 상수로 표현되어 있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 값 또한 어떤 하나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번엔 두 점, 마이너스 1,1,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로 놓고 기울기 a와 y절편 b를 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기울기는 1이며 y절편은 2입니다. 잠깐! 직선이 0,2를 지난다는 말이 y절편이 2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두 점, 마이너스 1,1,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2입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문제에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점, 마이너스 1,1, 0,2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므로 앞서 구했던 연립방정식의 해를 직선의 방정식 y는 x 플러스 2에 대입하면 쉽게 m에 대한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정식을 풀어 m의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점, 마이너스 1,1, 0,2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을 때 m의 값은 바로 1입니다.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 문제를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개념으로 풀어내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연립방정식과 관련된 응용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민이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깜빡하고 도서관 회원증을 책상 위에 놓고 왔다고 하네요. 얼른 오빠 규민이에게 전화해서 회원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소민이가 출발한 지 10분 후 규민이는 회원증을 갖고 소민이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소민이와 규민이가 이동한 거리를 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래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단, 소민이와 규민이는 모두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아주 어려워 보이죠?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 푸는 문제를 출제할 리 없겠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볼까요? 먼저 원점 0,0과 점 7,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로 놓아봅시다. 그림을 보아하니 y절편이 0이군요. 즉 b 이퀄 0이 됩니다. 점 7,7을 대입하여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원점 0,0과 점 7,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입니다.
다음으로 x절편이 10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로 놓아볼까요? 보아하니 이 그래프는 두 점 10,0과 16,12를 지나는군요. 두 점으로부터 직선의 기울기 a-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출된 기울기의 값을 적용하여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y는 2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점 10,0을 y는 2x 플러스 b-에 대입하여 b-의 값을 구하면 그렇습니다. 두 점 10,0과 16,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20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이 규민이의 그래프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점 10,0을 지나는 그래프가 규민이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10,0을 지난다는 것은 출발할 때 시간이 10분이라는 말과 같거든요. 문제에서 규민이가 10분 뒤에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원점 0,0과 점 7,7을 지나는 직선은 소민이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겨우 1번 문제를 해결했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2번 규민이가 소민이를 만난 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만난 지점이 집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잠깐 좌표 평면에서 x축은 시간을 y축은 이동거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값이 바로 규민이와 소민이가 만난 시간이며 y좌표값이 바로 규민이와 소민이가 만난 지점의 위치, 즉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럼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20,20입니다. 즉 규민이는 소민이가 집에서 출발한 지 20분 후에 소민이를 만나며 만난 지점은 집으로부터 2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3번 소민이와 규민이의 속력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속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 내용은 네모칸과 같습니다. 그럼 소민이와 규민이의 속력을 구해볼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민이는 소민이가 집에서 출발한 지 20분 후에 소민이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난 지점은 집으로부터 20km 떨어진 곳입니다. 집에서부터 둘이 만난 지점까지 소민이와 규민이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확인한 후 속력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잠깐, 규민이는 소민이보다 10분 더 늦게 출발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소민이와 규민이의 속력은 각각 분속 1km, 분속 2km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4번 속력값은 직선의 방정식의 어떤 값과 같을까요?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세요? 답이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속력값은 바로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아마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되새겨보면 왜 기울기가 속력값과 같은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응용 문제가 참 어렵다고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개념으로 풀어내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